수행을 마음을 이렇게 조절하고 마음을 닦으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몸의 건강이 받쳐줘야 되는데요.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리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가 되지가 않아요. 또 너무 노쇠해져서, 노쇠라는 거는 노하고 쇠하고는 좀 다르죠. 노한다고 무조건 쇠한 건 아니에요. 노해도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하면 나이가 들면 몸이 저절로 약해진다라고만 그게 법칙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 노해도 나이가 들어도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20대처럼 강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20대, 30대보다 50대, 60대가 더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50대, 60대부터 계속 운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20대, 30대보다 70대, 80대가 더 건강한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보기가 드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근력 운동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노쇠, 나이가 들면 쇠해진다 이러는 건데요. 이미 선진국의 여러 이렇게 나이가 많은 이런 사람들은 운동들을 많이 하면서 나이가 80이 넘어도 정정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하게 되는 거지. 이게 몸이 나빠져서 안 나오기 시작한다 이러면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10명 중에 7, 8명은 나가 떨어지겠죠. 집에서도 안 하게 돼요. 정말 이제 신심이 있고 계속 해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노쇠해도 이빨이 다 빠지고 몸에 힘이 없고 허리가 굽어지고 막 이렇게 해도 어디 돌아다니지 못해도 냠냠 나무아미타불 냠냠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냠냠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래서 건강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농약이나 중금속 또는 이제 환경 호르몬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오장육부가 또 어떻게 탈이 나, 간이 안 좋아, 신장이 안 좋아 이런 것들은 병원에 가면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몸이 굉장히 나쁘고 피로하고 너무너무 아픈데 병원 가면 아무 증상이 없어. 위도 괜찮아, 심장도 괜찮아, 간도 괜찮아. 근데 나는 죽도록 아파. 이런 경우가 대체로 이렇게 중금속에 중독돼 있거나 아니면 독에 오염돼 있는, 독이라는 게 농약 같은 거죠. 독이나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돼서 환경 호르몬을 많이 먹거나 이래가지고 오장육부는 나쁘지 않은데 또 혈액 검사를 해도 괜찮은데 특별히 나쁘지 않은데 정말 죽도록 아픈 그런 경우 있어요. 이거는 정말 치료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증상이 모르니까 이게. 그만큼 독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농약은 정말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나중에 쌓여서 크게 당하는 것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모든 음식에 모든 식재료에 농약을 다 치고 우리 또 이제 과일도 좋다고 하지만 과일에 농약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과일은 농약만 이제 재배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왁스까지 이렇게 발라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과를 해가지고 딱 반짝반짝하네.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이게 가지고 반짝반짝하다 아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문질러서 반짝반짝하다는 것은 왁싱 처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과 물 끼얹으면은 물이 잘 안 묻어. 왁싱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먹다 보면 왁스를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대충 씻어가지고 왁싱 처리된 거나 농약 성분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흐르는 물에 씻으면 좋겠지 해가지고 막 바득바득 씻지만 바득바득 씻어도 왁싱 처리된 게 100%다 제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초를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이런 걸, 소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밀가루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담가 놓는 거죠. 약간 미지근한 물에
야채도 마찬가지예요. 야채는 왁싱 처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농약 성분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브로콜리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건 농약을 맞으면 그냥 다 맞는 거예요. 브로콜리는. 이 무나 이런 것들은 농약을 맞아도 이렇게 땅 속에 있으니까 좀 덜 걱정되는데, 뭐 이렇게 그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생긴 게 좀 그렇잖아요. 흡수를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또또 다 따가지고 이렇게 물에 좀 한 20분 정도 담궈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식초로 씻으면 돼요 라는데, 식초로 씻는 거나 20분 정도 담가 놓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식초물에 20분 담가 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좀 물에 약간 한 10여 분, 20분 정도 담가 놔야지 농약이 이제 이렇게 중화돼서, 물하고 중화돼서 그래요. 현미도 그렇다겠죠. 현미에 비소 성분이 많이 들었으니까 현미는 정말 오랫동안 미지근한 물에, 따뜻한 물에, 미지근한 물에 담궈 놓고 나중에 끝날 다시 씻을 때 뜨거운 물로 씻어주면 현미는 정말 비소를 많이 이렇게 배출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약품도 나와요. 요즘에는 과일을 왁싱 처리된 거하고 뭐 농약하고 야채 농약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농약 성분을, 중금속 성분을 많이 중화시키는 약품 처리도 된 것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도 주문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비싸더라고.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중금속이나 이런 것도 정말 농약 같은 거 정말 99%다 없애고 싶어. 그 선전에는 99.9% 없어진다는데 그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뭐 더 많이 제거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나올 수가 있고요. 환경 호르몬들은 정말 뭐 우리가 플라스틱에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있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비닐봉지다 많이 싸고 일회용 용기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아무리 뭐 이렇게 그 무슨 열 처리를 잘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영양을 조금씩 0.00001%는 받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플라스틱 용기, 비닐 이런 것들이 싸서 우리도 유니랩에 싸가지고 맨날 이제 떡을 나눠주긴 하는데, 뭐 랩은 뭐 안전하다고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뭐 좋은 건 아니죠. 뭐 오랫동안 계속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자연식으로 금방금방 일회용 처리하지 않고 바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 이제 식생활은 뭐 이렇게 선진국에 들어간 거에 비하면 굉장히 이렇게 후진국스럽거든요. 우리는 이제 미국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제 음식 문화를 함부로 하고 그래서 비만한 아이도 많고 해서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렇게 그 어린 청소년들 이런 식생활 습관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이 90년대, 뭐 80년대, 90년대 그때 패스트푸드가 굉장히 유명하고 뭐 아이들이 뭐 그냥 콜라를 마음대로 먹고 햄버거를 마음대로 먹고 피자를 마음대로 먹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자판기에 콜라가 있고 뭐 이런 많은 뭐 이렇게 그 패스트푸드들이 있었어요. 학교에 배식할 때도 패스트푸드로 배식을 하고. 그런데 지금 2010년이 넘어간 지금 2020년이 되는 지금 미국의 학교의 그 식습관이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그래요. 미국 모든 학교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많은 학교에서 음식물 위원회들이 결성이 돼요. 부모들 위원회도 결성이 되고 학생들끼리 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트랜스 지방이 많거나 아니면 패스트푸드가 되거나 아니면 콜라나 사이다나 이런 것들은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학교에서 자판기에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콜라 사이다 자판기를 아예 끊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는 비교적 학교
급식은 하진 않았겠지만 도시락이 안전했다고요. 비교적 보면 엄마들이 싸주는 게 계란 해가지고 이렇게 싸줬잖아. 보면 엄마들이 도시락을 싸주면 비교적 그래도 그 트랜스 지방이 좀 덜하고 덜 달달하고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해줬다고요. 그때는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래도 식습관은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식이섬유가 들어간 야채들은 일절 손에 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급식하는 보살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안 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야채를 많이 이제 주잖아요. 야채를 주면 잔반이 많이 나온대요. 아이들이 안 먹으니까 잔반이 다 돼서 다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가 돼서 나온대. 그러면 또 구청에서 와서 검사를 한다네. 잔반 처리가 많으면 마이너스 감점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게 참 악순환인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위주로 줘. 그럼 야채를 안 먹게 돼, 애들이. 이런 검사라는 게 참 오히려 더 나쁘게 되는, 검사를 해서 잔반 처리가 되지 나오지 않도록 검사를 하는 건 가만 생각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학교를 검사해서 잔반 처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잘 돌아가면 좋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달달하고 튀기고 뭐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고, 그런 음식들은 계속 나오고, 그런 음식들은 애들이 치킨 나오면 하나도 안 남아요. 이게 뭐 치킨 나오면 하나도 안 남고, 당근 나오면 100% 다 남아요. 그러니 당근은 나올 일이 없고요. 뭐 비트 같은 이런 거 나올 일이, 우엉 같은 거 아이들이 먹겠어요? 콩 먹겠어요? 하나도 안 먹어요. 큰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급식을 대단히 믿고 있어요. 그죠? 엄마들은 급식을 믿고 있어요. 급식은 그래도 집에서보다 더 골고루 거기 영양사들이 있으니까 영양사들이 다 이제 칼로리 체크를 해서 잘 급식을 이렇게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나을 거다라는 나름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국민적 어떤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 학교 급식은 진짜 믿을 수 없게 됐다 이제. 그렇다고 엄마가 따로 도시락을 싸줘가지고 채소만 야채만 잔뜩 넣어가지고 가면 버립니다. 버려. 학교에서 버리고 와요. 안 먹어요. 버리고 와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 이제 정말 저는 이제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건강한 식습관이 인성도 만들어내고, 건강한 식습관이 어떤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하고 관계가 더 좋게 하는 내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건강한 식습관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잘 없거든요. 탄수화물보다는 식이섬유를 더 많이 섭취해라. 이러면은 몸에 이렇게 나빠지는 게 없고 머리도 맑아진다고요. 여러분들 다 해보면 말잖아요. 과자를 먹으면 머리가 점점 띵해지고 머리가 나빠져요. 근데 식이섬유는 많이 먹어도 이상하게도 머리가 나빠지질 않아. 머리가 맑은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치킨을 계속해서 이렇게 프라이드 치킨을 계속 먹고 양념치킨을 계속해서 먹으면 머리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는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먹어왔던 그런 야채들은 계속해서 먹어도 몸에 무리가 가질 않아요. 무리가 갈 만큼 먹여지지도 않아 또. 밥은 이상하게 과식이 돼. 근데 식이섬유 야채들은 과식이 안 돼. 아무리 먹어도 과식이 안 돼. 먹다가 이렇게 더 안 먹어져요, 이게. 참,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간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우엉줄기를 이렇게 간식으로 딱 먹고, 당근 딱 익힌 거를 간식으로 딱 먹고, 이렇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될 텐데, 안타까워요.
아, 나 대통령 되고 싶어 갑자기. 이건 대통령이 바꾸거나 아니면 교육부 장관이 바꾸거나 이거 노력을 정치인들이 대국민적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또 미국처럼 한 20년 동안 고생할 수도 있겠죠. 미국도 그런 거를 거치고 지금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미국이 한번 또 따라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한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거 빨리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꿔질라나? 그러기 전에 빨리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